네, 이번 강의는 4강 편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회로도나 PCB, 이 전반적인 어, 부품 또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한 두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객체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하여 부품을 몇 가지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B 스위치 비슷한 거한 두 개 정도를 더 플레이스 하고요. 저항도 두세 개 정도 더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객체들이 보입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부품도 하나의 객체고요. 이러한 와이어, 배선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들도 객체가 되겠죠. 이런 그 오브젝트 객체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어, 마우스로 클릭과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다른 객체가 선택이 되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부품이 선택이 됩니다. 허공을 클릭을 하면 객체가 선택된 것이 해제가 됩니다. 디셀렉션이 되는 거죠. 예. 셀렉션, 디셀렉션. 그래서 원하는 객체를 클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허공을 클릭해서 디셀렉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큰 부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객체가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는 객체가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인다면 이 객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객체를 디셀렉션 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아닌 빈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화면상에 보이는 영역이 빈 영역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로 Shift 키를 누르고 C 키를 누르게 되면 디셀렉션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모든 객체를 디셀렉션하는 단축키 Shift C 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셀렉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럭 셀렉션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블럭 셀렉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블럭 셀렉션 하는 방법은 디셀렉션 하시고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해도 마찬가지 똑같죠. 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셀렉션이 됩니다. 색깔이 초록색으로 나오죠. 네. 좌측에서 우측으로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좀 다르냐면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제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되지 않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할 경우에는 초록색이면서 선택이 되죠. 네. 실제로 이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여기에 있는 시작점과 오른쪽에 있는 끝점이 되겠는데요. 이 객체를 모두 포함했을 때만 선택되는 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했을 때 파란색 박스고요. 초록색 박스는 크로싱 되어 있는 잠깐 걸쳐 있는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초록색 박스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박스, 초록색 박스가 서로 다르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선택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텍스트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객체를 선택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고급 기능이 되겠는데요. 객체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쿼리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유사 객체 찾기 오브젝트 그 스마일러, find object smiler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항들이 있습니다. 저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팝업 메뉴가 나오죠. 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바로 find smiler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유사점을 보여주는 그 대화 상자인데요. 이 유사점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same 또는 any 그리고 마지막으로 different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브젝트 종류가 파츠로 되어 있는데요. 파츠 sa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pply를 누르게 되면 OK. 네.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부품이 다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Shift C,
Shift-C. 이번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Find Smile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any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same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항만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동일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객체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선택하는 항목이 바로 Find Smile 오브젝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밸류 값을 제가 1kg에서 2kg로 바꿨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Find Smile 오브젝트 누른 다음에 일치점을 찾는데 이번에는 파트, 레지스터, same, 그리고 밸류 값까지 함께 바꾸실 수가 있겠죠. 밸류 값이 여기 1K라고 보이네요. 이것도 same 하게 되면 2kg로 설정되어 있던 저항은 선택되지 않고 1kg의 밸류 값을 갖고 있는 저항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C. 자, 이번에는 쿼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기능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SSH 필터라는 패널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SSH 필터가 보이네요.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이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꺼냈습니다. 네, 이게 필터 대화 상자입니다. 패널이 되겠습니다. 다시 도킹. 원래 이제 분할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할 결합을 제가 풀고 다시 전체 형태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 요거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구문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s part apply 하게 되면 part 아까 보셨던 그 파트만 선택이 되는 거죠. 트레이스를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is 트레이스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is line. 라인이 지금 현재 없네요. is line. 라인이 없고요. is wire. is wire를 하게 되면 와이어만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구문으로 잡으실 수 있고요. is wire and 뭐 or not 이런 구문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is part 이렇게 하시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없죠. or로 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선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와이어와 파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어떤 그 기능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PCB 쪽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PCB. 네, PCB 창을 띄웠고요. 동일하게 PCB 패널을 필터를 이렇게 좌측에다가 일치시켜서 결합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PCB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제가 한번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라인도 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비아도 이렇게 플레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패드 명령을 이용해서 패드도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부품도 뭐 가져다 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필터에서 제가 필터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is track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배선만 선택을 하게 되겠죠. is track. 네, 배선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배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셀렉션이 잘 안되네요. 네.
이 배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배선의 두께, 두께가 있죠. 두께 같은 것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셀렉션 요소로 잡아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현재 두께를 얘는 한 10mm 정도를 주고요. 10mm짜리 두께의 배선도 있고요. 또 40mm짜리 배선. 배선 두께가 다양하게 있죠. 이지 트랙이라고 단순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지 트랙이면서 and width라는 카테고리를 줄 수가 있죠. width. 두께가 얼마인 것을 선택을 하겠느냐. 두께를 10 이상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이라는 단위가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밀스인 단위가 있을 수 있겠죠. 단위는 이제 두 가지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밀리미터는 미터의 1000분의 1이 밀리미터가 되겠죠. 밀스는 인치의 1000분의 1이 밀스가 됩니다. MIL, 밀스. 그래서 원하는 단위를 여기다 넣고 싶으시면 아까 저는 이제 밀스 단위로 10밀을 입력을 했죠. 그래서 as 밀스를 입력하고 가로 열고 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0밀 이상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오브젝트 요거 10밀은 10보다 커야 선택되는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보다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하면 10밀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거죠. 요 외에도 구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위스뿐만 아니라 좌표도 초이스 하실 수가 있고요. 객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이 항목들이 다그 쿼리의 구문에 사용되는 그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XY 좌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스 있었죠. 위스, 랭스, 랭스도 가능하고요. 스타트 포인트 좌표, 엔드 포인트 좌표 이런 것들 또는 레이어까지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이 레이어를 제가 임의로 탑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두께를 빼고 여기다가 온 버튼 레이어 하게 되면 버튼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초이스 하실 수 있겠죠. 네트로 하실 수 있고요. 비아나 패드인 경우에는 뭐 홀 사이즈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모양 아니면 다이메타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셀렉션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셀렉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우스로 선택해서 클릭해서 셀렉션하는 방법 그리고 블럭으로 셀렉션하는 방법 이렇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유사 객체 찾기 find small object로 셀렉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쿼리 문장으로 셀렉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잊어먹은 게 빠진 게 있는데요. 유사객체 찾기에서 사용자가 유사객체 찾기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same과 좌표값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저는 디스크립션을 또 same으로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create expression이 있습니다. create expression을 누르게 되면 수식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식은 바로 쿼리 문장에 대한 수식이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이 수식을 다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셀렉션된 오브젝트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부품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제가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셀렉션하는 방법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속성.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이 두 개의 오브젝트의 전체 속성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라미터 내용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일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때 왼쪽에 보이는 것은 멀티, 복수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뭐 코멘트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엔터 두 개의 오브젝트가 전부 다 동시에 1, 2,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현재 도큐멘트에 있는 객체에 대한 편집 조건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모든 도큐멘트에 대하여 편집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부품을 목록으로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리스트 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패널스라는 부분이 보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SSH 리스트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 창은 프로퍼티스 창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 객체를 엑셀의 리스트 형식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창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에디트 뷰가 보이시죠? 뷰 상태로 되어 있으면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거고요. 에디트 상태로 놔두면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엑셀과 같이 그 그리드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셀을 선택하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엑셀에서 자유롭게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기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창에서는 또 한 가지 스마트 에디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트 기능의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텍스트를 하나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헬로라고 입력을 했고요. 헬로라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헬로라고 쓰는데 이번에는 숫자 1을 붙여서 헬로라고 썼습니다. 숫자 2, 3 이런 식으로 네임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문자를 선택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지금 현재 헬로가 있고 헬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텍스트 열을 선택을 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마트 에디트라는 명령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에디터에서는 배치 리플레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치 리플레이스에서 원하는 형태의 문자와 변경될 형태의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헬로의 HE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HE를 입력을 했고요. HE라는 글자를 어떤 글자로 바꿀 것인지 바꿀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대문자 2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HE를 찾아서 대문자 2로 바꿔줍니다. OK 누르면 자동적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보통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넷네임의 앞글자가 첨도 문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첨도 문자를 일괄적으로 다 바꾸고 싶다. 이런 스마트 에디터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한꺼번에 첨도 문자를 변경하시거나 마지막에 있는 문자도 바꾸실 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스마트 에디터에서는 공식을 이용한 편집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예로 설명이 되어 있죠. 원하는 스트링을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글자를 쓸 수가 있고요. 네, 따옴표로 감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뭐 플러스 해서 다른 문자열을 쓰실 수도 있겠죠. 카피 가로 열고 현재 여기에 보이시는 이 텍스트라는 요 전체의 매개 변수의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텍스트의 두 번째 문자에서 세 글자까지만을 복사해 와라 라고 쓰는 명령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듯이 공백을 언더바 캐릭터로 변경하셔서 써주시면 그 매개 변수의 이름도 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예가 되겠죠. 원래는 핀 디자이네이터 해서 한 칸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핀 언더바 디자이네이터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OK 명령을 누르면 네, 이렇게 동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페이스트 인서트라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띄우시고요. 엑셀에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생성을 할 건데요. 텍스트 오브젝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에 텍스트 스트링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단어는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이 텍스트의 그 오브젝트 카인드라는 부분이 텍스트 스트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준 겁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아니라 부품을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 카인드에서 부품을 선택해 보시고 오브젝트 카인드 값이 파츠로 나와 있으면 파츠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처럼 생성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종류를 제일 첫 번째 써주시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은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오브젝트 카인드는 텍스트 스트링이라고 넣었고요. 두 번째 셀은 열은 좌표값 x를 1000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값도 1000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그 나오는 글자의 그 내용이 되겠죠. 텍스트 내용. 이거를 hello 제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10개 정도를 복사할 건데요. 3번부터 복사를 12번까지 총 10개가 되겠죠. 네. 여기서 좌표값이 x, y가 있는데 y 값을 100씩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은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110씩 10씩 증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110, 요거는 100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1000은 좀 너무 큰 값인 것 같네요. 요거는 100으로 통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줍니다. 알팀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 그리드 인서트.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첫 번째 컬럼을 텍스트 스트링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성될 오브젝트는 텍스트 스트링이라고 할당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카피한 객체의 개수가 총 10개인데 지금 보시면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9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상단에 헤더 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 헤더 로우로 바꾸시게 되면 첫 번째 줄을 제목으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냐 요거를 초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제목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이름이 이런 형태로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오브젝트 카인드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 줄은 x1, 두 번째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은 y1, 오리엔테이션,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복사된 내용이 밑에 복사될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줄에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이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라는 이 컬럼은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B라는 컬럼은 X1에다가 매핑을 하겠다. 선택하고 페이스트 컬럼 to attribute 눌러줍니다. C 선택하고 선택 페이스트.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는 텍스트에다가 선택을 하고 페이스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케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ZA를 눌러서 줌 5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해당 텍스트가 생겼는데 10이라는 증문값은 저희가 보기에 너무 좀 작은 값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